이어서 2차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컬러 및 효과란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팔레트 모양 있죠, 위쪽에. 컬러 프리셋에서 이제 원본을 가지고 제가 손을 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이걸 주지 않으면은 요런 색깔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원본을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레벨. 자, 어두운 영역의 폭, 중간, 요런 밝기 폭을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밝기를 밝게 어둡게도 할 수 있고요. 자, 나는 약간 음침한 이 공포 영화의 고대비 저색채에 살짝 어두운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러면은 밝기 살짝 죽이고 대비를 낮은 게 아니라 좀 진하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채도를 살짝 죽여서 진동도 살짝 죽여서 밝기 살짝 맞춰볼까요? 이런 느낌의 약간 흑백 비스무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블클릭, 이제 각자 바를 더블클릭 하시면 초기화가 돼요. 자, 밝기를 살짝 주고 대조도도 살짝 주면서 채도를 좀 많이 올리고요. 진동을 좀 더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가까운 화사한 색깔의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양을 줄여주면은 밝은 부분을 살짝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림자 양을 올리면 어두운 부분을 살짝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트룸 시간에 레드, 그린, 뭐 파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채나 색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고요. 감마값. 모를 때는 그냥 움직여 보시면 돼요, 항상. 저는 화사하고는 쨍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감마값도 살짝 건드릴게요. 색조는 저는 색조를 건드려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대로 둘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제가 이제 톤 보정을 하면서 살짝 넣어 본 거죠. 밑에 위에 레벨 값 뒤인데 어두운 계통을 살짝 살려보고 중간 계통의 바를 살짝 움직여 볼게요. 자, 과하게 주면 색이 다 박살날 수가 있으니까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눈대중으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줍니다. 자, 보정 전과 후를 잠깐 비교해 줄게요.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레벨 위에 있는 요 바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 눈 표시를 누르면 눈이 꺼집니다.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자, 일단 원본을 한번 먹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니까 팔레트 모양 옆에 정육면체 모양이 있죠. 자, 럿을 먹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럿은 어떤 거냐면은 사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어딘가에서 구매해 왔는 프리셋 값, 누군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값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컬러 프리셋에서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놔뒀던 거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자, 원본 그대로 해서 정육면체 누르고 디로그 to REC709라는 럿을 제가 적용해 볼게요. 자, 요 럿은 받아온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만든 럿이네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색 보정을 해서 좀 더 영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에요. 자, 적당한 수치를 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애플 프로레스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럿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새는 좋은 게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각자 이런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자. 좀 세피아 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약간 금빛 톤이네요, 이거는. 자, 만약에 이게 전쟁 영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괜찮겠죠. 살짝 이런 데에서 혼합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원본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아까 팔레트에서 원본 하나를 눌러서 여기에서 다시 후보정 작업으로 조금 더 건드려주는 거예요. 자, 옛날 뭐 전쟁 영화 느낌의 그런 느낌을 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해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원본은 이거죠. 여기서 좀 더 무겁고 대비가 높은 옛날 느낌의 분위기를 주게 되죠. 자, 여기에 롯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 지웠고요. 자, 이 롯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설치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 저장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시네마틱한 영상도 쓸 수 있겠죠. 요것도 괜찮네요. 플랫하지 않은 디플랫? 필름 느낌의 디플랫이라고 하는데 요 녀석을 살짝 주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팔레트를 눌러서 원본 하나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밝기를 좀 주면서 대비도를 살짝 줄게요. 그리고 채도를 좀 높이고
진동을 살짝 높이고 하이라이트를 살짝 죽여주고 난 다음에 섀도우를 살짝 살려 올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벨 값을 살짝 건드려 볼게요. 어두운 부분을 살짝 살리고요. 밝기를 한 두세 스텝 정도 올리니까 좀 밝죠 지금. 자, 감마 값을 살짝 잡아볼까요? 그러면 감마를 살짝, 그 다음에 레벨.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럿에서 필름 느낌의 이 디플래시라는 이제 이 럿과 제가 직접 편집했는 요거랑 두 개를 복합적으로 섞어봤어요. 자, 원래 원본에서 요 두 가지를 섞으니까 약간 나만의 느낌의 색깔이 나왔죠. 여기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자면은 이거는 약간 그린 톤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린을 좀 줘볼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많이 주게 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린 톤을 저는 살짝 줄 겁니다. 또는 공포영화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도 좋겠죠. 또는 푸른 느낌으로 차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한 듯 안 한 듯 살짝 그린 톤을 넣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만의 색감이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육면체는 너 쪽이었고요. 여기에는 추가하는 것마다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걸 누르니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네요. 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효과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또는 모서리 믹스. 예, 저는 이런 완전히 깨지는 이런 효과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전 여기서. 자, 블룸을 쓰니까 이 블룸 반경이라는 걸 넣으면 뽀샤시 효과가 나네요. 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물방울 표시가 있는데요. 가우스를 누르면 흐려집니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근데 가우스는 주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인데 이거는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 이제 저도 지금 여기 템플릿도 많이 받아와 있긴 한데 요거는 전환 효과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전환 효과를 쓰냐면은 이런 거 모션이죠. 요즘 유행하는 게 화면 전환할 때 옆으로 싹 밀면서 싹 다시 영상이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줄 때 이런 모션이나 가우스, 흐려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영상 통짜로의 보정이 아니라 정말 1초, 2초 단위를 잘라가지고 그 짧은 단위에서 효과를 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물방울 일단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약간 최면 포밍인데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전환 효과를 쓸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것들 싹 들어갔다 싹 나가고 이런 효과들이 쓰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 그 옆에 보니까 또 이제 스크린 키 뭐 많은 효과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또 이제 미리 제작해놨던 효과들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은 뭐 인스파이어에서 제가 만든 럿인데 요거는 직접 그냥 만들어 봤는 럿이고요. 그 전에 걸 잠깐 꺼주자면은 요게 제 인스파이어 디로그용의 럿이에요. 지금 원본 자체가 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럿을 입히면 오히려 이상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자, 럿은 항상 이제 촬영했는 환경이나 촬영 카메라 또 촬영 기법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자, 여기까지가 제가 컬러민 효과였고요. 이 효과나 컬러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색깔에 대한 작업이라던가 전환 효과에 대한 특수 효과들을 어느 정도까지 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왼쪽 화살 키를 누르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가볍게 요 영상을 색깔을 넣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문제점이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앞에 거는 정상 속도, 뒤에 거는 빠르게 넘긴다 했는데 요 대목에서 속도가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죠, 지금. 자, 이게 문제 있죠,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망한 거예요, 저희. 자, 이 색깔 효과는 영상을 자르기 전에 주던가 통째로 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 지금 켜놨는 거 다 없애버릴게요.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에서 플러스 표시죠. 밑에 아까 휴지통 옆에 있어요. 가위 옆에 여기에서 자, 보니까 빈클립 뭐 이런 것도 쫙 있네요. 빈클립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 녀석을 위로 올릴까요?
자, 이게 조정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빈 클립 하나를 올려주고요. 자, 이 녀석에다가 뭔가 하나 먹여주거나 조정 레이어에다 먹여주면은 아까 봤던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정 레이어를 지원하지 않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선택지가 이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색깔을 평준화시키고 싶으면 첫 번째 영상에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편집할게요. 원본 넣고 밝기 살짝 올리고 대조 살짝 올리고 채도, 진동 좀 주고 난 다음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편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오른쪽에 휴지통 바로 위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죠. 이 효과 프리셋을 저장을 합니다. 보정을 다 해놓은 걸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 영상들 똑같이 찍혀있는 영상이니까 똑같은 프리셋을 그냥 먹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제일 극단적으로 제가 여기 별표 표시 눌렀는데 여기에서 제가 미리 프리셋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디로그로 찍은 거 말고 일반적인 프리셋이 있을 거니까 찾아볼게요, 잠깐. 자, 전부 다 제가 디로그로 찍었는 애들이 많네요. 요거는 안 이쁘고, 요것도 안 이쁘고. 자, 그냥 하나 만들게요. 자, 빠르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본 영상에서 아까 봤던 대로 살짝 대줘주고, 채도 주고, 진동 좀 주고, 하이라이트 살짝 죽이고, 섀도우를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린톤을 살짝 저는 먹여 썼었고요, 아까. 자, 간마를 살짝 주고 난 다음에, 자, 전체적인 밝기 요쪽 대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 느낌. 어두운 거 조금 더 발릴게요. 예, 요 정도 느낌 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럿도 같이 하나 더 먹여볼게요. 필름 느낌이 아까 럿이 있었죠. 이 녀석을 주고 난 다음에 혼합을 약간 적게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모든 걸 별표 표시를 누른 후에 효과에서, 자, 강의란 이름의 효과로 제가 프리셋을 만듭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은 별표에 보면은 강의라는 프리셋이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자, 첫 번째 요 잘라는 대목이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얘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색깔이 달라지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또 더블 클릭한 후에 별표 표시에 강의를 눌러줍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전환될 때도 이질감이 없는 거죠, 이건. 그 다음 또 이질감 있죠, 이거. 얘도 똑같이 줍니다. 강의. 자, 색깔이 너무 진하고 극단적이긴 하네요. 자, 세 번째도 똑같이 줄게요. 자, 네 번째 이 블럭도 똑같이 줍니다, 일단은. 자, 요게 컬러 그레이딩 작업인데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이제 땡겨와서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라이트룸에서 배웠던 이런 색 보정과 거의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제 만져보시면 또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느낌의 풍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당초의 목표대로 여기 잘라나는 이유가 그거였죠. 앞에 건 정상 속도, 뒤에 거는 빠르게 재생한다. 그럼 요거를 제가 더블 클릭한 후에 속도 조절해서 최대로 6배속으로 해볼게요. 그 뒤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나가다 휙. 자, 여기서 휙 지나가는데 지금 저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보다 나는 좀 더 빠르고 싶다 이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나 프리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도 요즘 강좌가 많다 보니까 프리셋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자, 일단 저희는 이제 프리셋이나 또는 전환 효과는 그 뒤에 과정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배속만 넣어 볼게요. 여긴 또 천천히 가겠죠. 자, 이렇게 갈 거고요. 2점 보여주다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럼 난 여기 자를게요. 가위 표시 눌러 자르고 이까지 다 생략하고요. 사람 있는 거 지저분하니까 다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보여줄게요. 자, 이것도 잘랐어요. 앞쪽에 필요 없는 대목 터치한 후에 휴지통
이것도 필요 없는 대목이니까 터치하고 시트.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 확 지나가고 싹 보여주다가 11초쯤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타 이렇게 되죠. 조금 아쉽죠 지금. 자, 그럼 요 가운데 대목에 뭔가 전환 효과 하나 줘볼까요? 자, 왼쪽 귀퉁이 위에 보면은 전환 효과가 있어요. 전환. 교차 디졸브라는 애를 꾹 눌러서 가운데쯤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초 동안 교차 디졸브를 해요. 싹 겹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너무 길다. 그러면은 얘를 줄여주시면 돼요. 1초. 그러면 1초 만에 교차 디졸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색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일단은 뭐 그대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거는. 자, 또는 좀 더 짧게 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자, 또는 이 교차 디졸브 말고도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어. 자,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요즘 트렌디하지 않은 효과긴 한데 이런 느낌도 가능해요. 자,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 프리셋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둘, 셋, 넷, 다섯.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냐면은 자, 요 블럭에서 5프레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고요. 요 블럭 최앞단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또 5프레임을 잘라놓고 한 다음에 자, 타임라인에서 손을 두 손가락을 벌리면은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자, 앞쪽에 있는 잘려있는 프레임과 뒤쪽에 있는 잘려있는 프레임에다가 특수효과를 주게 될 겁니다. 저는. 자,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특수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자, 10프레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돌릴게요. 자, 여기서 첫 프레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프레임을 쪼개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프레임을 쪼개서 얘에다가 특수효과를 줘볼게요. 약간 줌인아웃으로 확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줌블러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한번 써볼까요? 줌블러 프레임을 주고요. 앞쪽에다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싹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줌하고 싹 나가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런 프레임을 줘볼게요. 줌아웃 블러를 만들어 놨을 건데 T2 줌 블러 요것도 넣지 않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예. 지금 살짝 이제 편집상 이제 좀 뻐벅거리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거 되게 짧은 찰나예요. 10초부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게 아까 봤던 제가 프리셋이나 이런 전환 효과들이고요. 자, 또는 뭐 다른 다양한 효과들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또 동영상 편집 잘하시고 르마 퓨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무료 프리셋을 참 많이 주실 거예요, 그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보여주다가 이렇게 싹 전환되면서 여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쯤 갔을 때 잘라서 나는 뒤에 영상 버리겠다. 그럼 또 지워주고요. 자, 컷 편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대목만 딱 보여주게 중간중간에 잘라서 버리는 요걸 컷 편집이라 얘기합니다. 자, 또 필요 없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아유, 이거 색깔 너무 크게 번졌어요. 자, 아까 색 보정해서 살짝 밝기나 이런 거 좀 잡아줄게요. 이게 오토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노출도가 다 지멋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정도 평준화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 좀 과한 노출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냥 이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뒤쪽에 프레임이 엄청 빠르네요. 지금 얘 몇 배속인가 한번 볼까요? 자, 정상 속도예요. 이게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요. 이때는. 자, 이거를 조금 늦춰줄게요. 조금 더 늦춰도 되겠네요. 이런 느낌. 괜찮네요. 보기 좀 편하지 이러면.
요렇게 해서 컷 편집을 떠들면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써봤는데 한 이쯤까지 가는 걸로 해서 또 자르고요. 뒤에 거 선택 후에 지워줍니다. 자, 40초짜리 컷 편집 영상이 나왔어요. 시작 부분 확 지나가고 천천히 가는 부분, 싹 효과를 주면서, 자, 여기도 노출이 좀 밝으니까 더블 클릭한 후에 밝기를 살짝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다가 하이라이트 살짝 죽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로 폭포를 쫙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대목에 다이빙. 지금 한 3개밖에 되지 않은 소스에서 제가 어떻게든 쥐어 잘려다 보니까 퀄리티는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일단 그래가지고 3가지 대목에 한 소스에서 벌써 이 정도의 컷을 뽑아냈어요. 일단 어떻게든. 자,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링크된 폴더에 가면은 다른 대목을 또 왔다 갔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래요. 여기가 절벽이 상당하더라고요. 요 대목 한번 보여준 거 좋겠네요. 앞쪽에 있는 가로바를 살짝 뒤로 넘겨서 요 정도부터 뒤쪽에 있는 가로바를 좁혀서 여기 다이빙 싹 하고 들어오는 요까지를 보여줄게요. 자, 요까지 제가 가로를 만들었고요. 해당하는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뒤쪽에 갖다 붙습니다, 자동으로. 그럼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싹 돌고 난 다음에 일단 효과는 먹이지 않았어. 자, 이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 절벽을 싹 올라가다가 돌려서 다이빙. 이게 좀 더 붓고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속도감이 있었으면 참 멋졌겠는데요. 저기는 여기가 협곡이 너무 좁다 보니까 드론 날려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끊기는 게 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화살표를 당겨서 뒤로 밀어줍니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색깔도 아까랑 맞지 않으니까 요거 아까 우리가 미리 저장해놓은 강의 요걸 넣고요. 보니까 색깔이 얘는 또 촬영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그제 색이 너무 진하죠. 진동을 좀 죽일게요. 채도도 좀 죽일게요. 자, 거기다가 밝기를 한두 스텝 정도 더 줄게요. 색깔이 망했네요 이미.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봐줄만 하죠. 예,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이거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찍어놓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지는 수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느낌으로. 예, 괜찮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한 컷 편집과 색 보정을 입힌 영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지금 제가 설명상으로는 뭐 전환 효과를 지멋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 다양한 걸 설명하다 보니까 다 나오게 됐는데, 이때 주의점이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환 효과죠. 전환 효과는 쓸데없이 많이 남발하면 좋지 않아요. 이 대목 있죠. 맥락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이건 그냥 툭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쓰니만 못한 트랜지션이 돼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안 맞잖아요. 이건 사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아요. 트랜지션을. 전환 효과를 보통 트랜지션이라 부르는데, 편집하실 때 초반에 이제 특수효과 배웠다고 신나서 트랜지션 남발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툭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는 폭포 올라가는 느낌의 대목을 슬로우 모션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천천히 폭포를 감상할 수 있게 요까지. 그럼 요거 잘라서 앞쪽을 더블 클릭한 후에 속도를 천천히. 자, 24프레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원본이 60이고 24프레임짜리 뽑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도 별로 이질감이 없을 거예요. 좀 더 천천히 해서 폭포를 감상해도 되고요. 24프레임급이기 때문에 엄청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자, 반배속 안 돼요.